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전국 법관회의가 이제 그 소집이 돼가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이나 어떤 게 요구할지 일단 소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뭐냐? 야, 참 이게 그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상설화가 안 됐고 옛날에는 이제 뭐 사법 파동이 있으면 임시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목소리 냈는데, 여기 그 상설화 된 게요. 지금은 이제 이거 대법원 규칙에 근거가 있어요. 대법원 규칙에 전국 법관회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법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 이런 이제 이거 상설화된 겁니다. 언제? 2018년인 거예요. 2018년에. 누구 때? 바로 이게 김명수 때입니다. 그때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 막 이게 쫓아내고 막 개난리치고 구속하고 이랬잖아요. 대법원장을. 근데 다 무죄 나왔죠. 이것도 이거 한동훈이가 수사 잘못한 거예요. 다 무죄 나왔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 이거 사법파동 이게 막 쫓아내려고 그때 이거 김명수가 만든 게 이거 전국 법관회의입니다. 제가 알기로 판사가 한 3,200~300명, 한 3,000여 명 될 거예요. 제가 전에 이거 법원행정처장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한 3,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0 몇십 명 될 거예요. 100, 20명? 원래는 이게 117명. 전국의 법원마다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이게 3명을 뽑고요. 3명을. 또는 이게 뭐 서울 고등이나 수원이 그다음 많다. 이러면 이게 2명도 뽑고요. 나머지는 이게 법원마다 이게 한 명씩 뽑으니까 한 117명. 원래는 지금 이게 약간 변수가 몇 명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 법관회의인데 제가 통계가요. 요거는 이게 재작년 통계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사법개혁 논문을 쓰면서 재작년에 봤더니 지금은 약간 다를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우리 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다. 절반 가까이가. 근데 우리 법이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전체 법관 중에 얼마 안 되거든요. 10%에서 15%입니다. 많아봤자. 전국 판사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법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과반 정도 되더라고. 이게 제가 재작년에 논문 쓰면서 이게 살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향된 정치단체다. 정치단체입니다. 이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예요. 순수하게 판사들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보면 이게 재판 안 하고 뭐 정치만 하는 놈도 있잖아. 판사 중에도 떠드는 이런 자들이 계속 이게 표를 얻어가 직선제로 뽑으니까 이런 자들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좌편향 정치단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거 소집 의결을 하려면, 원래는 이게 소집 의결을 하려면 이게 5분의 1, 117명 중에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5분의 1이 안 돼가 무산되는 줄 알았더니 하루 또 이게 투표를 계속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억지로 5분의 1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회의 중에도 이게 극히 일부다. 지금 이게 5분의 1 요구하면 이게 하는 거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개최가 된 거예요. 과연 이게 이번에 어떤 안건이 나올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이게 이재명 측이나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왜? 그 누가 핵심이다? 최기상입니다. 상설화되고 이게 초대 회장이 최기상입니다. 금천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헌재 재판할 때부터 이재명이 그 서울 고등법원의 육부 최현정이 그때 무죄 줄 때 그때 정재호하고 최기상이가 한 몸이다 이야기 됐고요. 초대 상설화 이후에 초대 의장이 최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 좌파들이 우리 법도 카르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뒤에 이제 조정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 있잖아, 좌파. 이 자들이 주도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 조희대 사태까지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우리 사법 불신이 완전히 국민들이 사법부 믿는 국민이 누가 있나요? 완전히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사법 불신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이.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바로 이게 이런 정치 판사들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얼마나 이제 박병권부터
진짜 이게 그 옛날에 정진석 비서실장 그 진역 때렸던 박병권부터 지금 좌파 판사들이 글을 노골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송경건 청주의 부장판사부터 김도균 부산에 이런 자들이 막 아니 노골적으로 이제 막 아니 하극상도 유분수지 완전히 대법원장을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법 조직 스스로가. 그래서 아마 그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번에 조희대 사태까지 거론하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지면요. 완전히 사법부 끝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외부에서 또 뭐 청문회를 한다. 아니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대표 수장 대법원장을 국회가 불러서 청문회 한다. 그러면 국회가 완전히 상권 위에 국회에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것도 심각한 저는 문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조희대를 계속 압박을 하고 또 내부의 좌파 판사들이 내부에서 등에 계속 칼을 꽂고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버틸지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한데 야 파기환송에 이 정도면요 진짜 한번 파기자판으로 끝내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심각하죠. 하여튼 이게 저는 이 사법부의 좌편향 검찰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 그 마흔이기처럼 운동권 데모하다가요 늦게 사법고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늦게 사법고이 되면 검찰은 못 가거든요. 서열 때문에. 다 대거 법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법원에는 대법관도 뭐 국가보안부 전과자가 이형구처럼 대법관 하니까 그러면서 대거 들어가서 자기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요. 숫자는 얼마 안 돼. 전체 판사 중에 운동권에가 뭐 온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한 10%? 여기에 이제 호남 판사들 좀 끌어들이는 거죠. 호남 판사들. 이래가 카르텔을 만들어 똘똘 뭉치면 그러면 진짜 판사들 있잖아. 실력 있는.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니 모임에 법관 대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똘똘 뭉친 좌파 10%가 법관의 절반을 장악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법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전국 법관회의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뭐 조희대 우리나라 조선 넣어도 우리가 전국 법관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 이게 진짜 운동권 좌편향된 이런 정치 단체니까 이게 전체 판사들의 뜻이 아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옛날 연구 논문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꿋꿋하게 끝까지 버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선 이후에 과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거법 판결할 수 있을까? 그게 6월 18일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곧 나겠죠. 뭐 과연 이게 재판이 완전히 중단될까? 아직 법률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여기에 운명이 달려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이 대선 이후에라도 이재명을 날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신라가 아니 희망이 있고 사법 살아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법부는 몰락하면서 완전히 상권이 하나로 기일되는 삼권일체, 삼권귀일 하나로 기일되는 완전한 공산 독재가 된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 전국 법관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에도 전국 법관회의는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치 행위를 적극 중단하라. 이재명의 지시받아서 이재명의 부역자 노릇하는 이런 전국 법관 대표들 즉시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을 중단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